예, 안녕하세요. 지평선 이세원입니다.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들 중 유일하게 당선된 조경태 수석 최고위원의 사주죠.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이 보이는 이 사주는 편관이 강하잖아요. 편관이 이렇게 강해서는 보수당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아니고 이거가 되겠죠. 이거가 축시가 돼야지 정관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보수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지가 편관이니까 좌파적 그런 성격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좌파냐 우파냐를 이제 명확히 한번 가려본다면 일지는 본인의 기본 성격이에요. 본인의 기본 성격. 그러면은 일지가 편관이니까 좌파다라는 거죠. 좌파. 기본 성격은 좌파. 근데 시는 요 자리는 본인의 숨겨진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모습. 이게 근데 거기가 이제 시간이 정관이니까 본인의 내면의 모습은 우파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일지는 나의 공개적인 모습 또는 대외적인 모습, 일반적인 모습, 드러나는 모습. 그 다음에 시는 나의 숨겨진 모습. 이런 의미가 있는데 시 쪽에 정관이 들어가 있으니까 숨겨진 모습은 우파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파에 지금 원래는 이제 좌파 출신의 정치인이었는데 우파로 가게 된 거죠. 우파로 간 게 내용을 그 인터넷의 내용을 보니까 뭐 문파하고 싸워서 문재인하고 싸워서 뭐 이렇다는 얘기는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국회의원이 있는지도 몰랐고 뭐 최고위원인지 뭐 이런 거는 전혀 모르고 저도 지금 알았어요. 이런 특이한 경력의 국회의원이 우파에 있더라. 좌파 출신이었는데 그것도 노무현 때 데뷔를 한 국회의원이 우파에 있더라. 저도 이제 알았어요. 요번에. 그런데 이제 경력을 보니까 이제 토목 전공이라고 하죠. 대학교도. 그래가지고 석사, 박사학위까지 탔는데 이 토목을 하는 이유는 이제 토하고 목이 있어서 그런 거죠. 사주에 이렇게 토목이 강하면 남자는 거의 건축 분야가 많아요. 건축 분야가 상당히 많아요. 토목이 강하면. 그래서 이 사주는 토목이 강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석사, 박사까지 취득했다 그러면 나름 공부를 좀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정인이 있어야 돼요. 편인 가지고는 이렇게 아니죠. 처음에 올렸던 사주는 편인이 있었는데 편인 가지고는 이렇게 박사학위 학자가 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불완전해요. 학자가 될 수도 있는데 상당히 이제 학자가 된다면 좀 편협한 사고를 가진 학자 정도 그런 분위기. 뭐 완전 외골수 학자 뭐 이런
이런 학자라면 뭐 편입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좀 공부 좀 정기적으로 공부 좀 하고 그다음에 석박사학위도 땄다 그러면 이제 정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인이 있어야 선생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가르칠 수 있죠.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식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사주는 식신이 없어요. 지장간에도 상관만 있죠. 요 상관이 이제 이사주에서 상관이 말하는 게 이제 공학을 말하는 거죠. 토목공학. 그래서 뭐 설계도 하고 건축 설계도 하고 토목 설계도 하고 이런 능력을 가지게 하는 거죠. 요 상관이. 식신이 없기 때문에 학자나 이렇게 혼자 연구하고 박사는 할 수 있어도 교수가 되기는 어려워요. 교수가 되려면 식신운이 들어올 때, 해운이나 대운에서 식신운이 들어올 때 선생님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선생님을 이럴 수도 있어요. 뭐냐면 식신이 없으면 이렇게 정인만 있고 식신이 없으면 강연은 할 수 있어요. 강연이라는 건 뭐냐면 학생들, 자기 제자들을 놓고 이렇게 강의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또는 연사,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연사 같은 거를 할 수 있어요. 강연 같은 거. 돌은 이제 물론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일반 강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강연하는 선생님은 식신이 없거나 약하거나 정인만 있으면 그런 강연을 하는 선생님, 일반인을 상대로. 그래서 이사주는 가르치는 일을 한다면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강연을 하는 그런 선생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오래 머무르지 못한 거고, 그리고 정치인이 된 이유는 뭐니 해도 비겁이 강하니까 굉장히 정치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목공학을 전공을 했지만 굉장히 이제 정치 성향이 강하니까 토목계 쪽에 있지를 못하고 정치로 뛰어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굉장히 정치에 관심이 많고 공부는 대학 전공은 토목을 전공하고 박사학위까지 땄지만 자꾸 자기의 관심이 정치 쪽으로 가고 그러는 거죠. 이 비겁이 많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노무현이 대통령 나올 시절에 자원봉사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정치에 입문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때 들어와가지고 문재인 또는 문빠하고 대립을 해가지고 탈당을 하고 한나라당으로 들어가고 한나라당이었나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보수 국회의원이 된 거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벌써 5선이나 됐다고 해요. 근데 나이는 많지 않죠. 나이가 올해 53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학위 따고 그냥 거의 바로 정치로 뛰어든 거죠.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을 오래 하다 보니 최고위원까지도 됐네요. 이상하지 않아요. 참. 뭐가 이상하냐면 좌파 우파가 이념 전쟁, 이념 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막상 내용을 보면 아니 그 태영호도 북에서 내려온 태영호조차도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되는 마당에 좌파 운동하던 사람이 심지어 학생 운동하던 그 좌파조차도 우파로 전향을 하고 하는 게 이제는 생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많이 이념 논쟁이 많이 희석되었고, 실제로는 별로 안 따지더라. 싸우려고만 할 때 따지고, 내가 도움이 된다. 우리 당에 도움이 된다. 우리 당의 저 좌파 출신의 국회의원이 또는 정치인이 우리 당에 도움이 된다. 우파 당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념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불러오는 거죠. 내가 싸울 일이 생길 때만 그냥 이념 논쟁을 하는 거고, 웃기는 거죠. 그래서 어느덧 경력이 벌써 5선이나 되니까 젊은 나이에도 최고위원 자리를 하고 있고, 외모를 보면 되게 얌전해 보이죠. 얌전하고 여기 사진이 사진을 잠깐 보면 외모는 참 얌전해요. 얌전하게 생겼어요. 얌전하게 생겼어요. 외모는. 그런데 막상 사주를 보면 비겁이 강하니까 굉장히 질긴 생존력이 굉장히 질긴 이런 사람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외모는 약골처럼 보이는데 막상 사주를 보니까 생존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그러면 미래는 어떻겠느냐. 지금 이제 선장도 없이 표류하는 통합미래당의 사공이 될 수 있겠느냐 라는 거죠. 이 사람을 주목해야 되는 거냐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운을 보죠. 이 사람의 일단 올해 당대표로 나간다면 당선 가능성이 있을까를 한번 따져본다면 올해 해운이 식신이에요. 그럼 칼을 뽑은 거예요. 칼을 뽑았으니까 해보려고 하겠죠. 자기네 당내에서 칼을 뽑았으니까 뭔가를 해보려고 하겠죠. 그러면 또 정관이 합이 들어왔으니까요. 이거는 해볼 거라는 뜻이에요. 가능성이 꽤 높다는 거죠. 그럼 언제 가능하겠느냐? 월운에서 정관운이 들어오는 9월 달이 되겠죠. 9월 전에는 정관이 7월에 지장간에 들어오는 거 가지고는 약하고요. 이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때는 이 겁재가 충이니까 이거는 많은 이러면은 상처뿐인 영광,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될 수는 있어요. 이때 될 수도 있고, 이때 돼도 본인의 궤도에 올라가는 것이 9월이 될 거고, 아니면 9월에 전당대회 해가지고 당대표 한다고 그런 9월에 전당대회를 해가지고 이때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되겠죠. 지금은 4월이고요. 5월에 5월에 정관이 충을 맞네요. 이러면은 나서기가 어렵죠. 5월 달에는.
나서도 7월 이후로 요거 하나 가지고 7월 이후로 나서서 9월에 만약에 이제 당대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9월달. 그리고 이 사람의 미래는 계속 어떻게 되겠는가. 일단 굉장히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정치인으로서. 그래서 뭐 오랫동안 하겠죠. 그리고 56세 때는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날 거고. 보기보다는 굉장히 질긴 생명력을 가졌다는 거까지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이 사람이 과연 보수당을 이끌어 나가고 그리고 대통령까지 갈 수 있겠느냐. 이거는 대통령 가는 거는 뭐 이거는 사주만 봐가지고는 알 수 없고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돼요. 사주만 가지고 미리 알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조경태라는 사람이 이렇게 텔레비에 나온 것도 TV에서도 이렇게 그닥 본 적도 없고 이번에 알았는데 좀 특이한 경력을 가진 국회의원인데 사주를 보니 생각보다 생명력이 강하더라. 요 정도까지. 당대표 할 수 있겠느냐 물어본다면 이사주 할 수 있어요. 하는데 대표로 나와서 투쟁하고 뭐 하고 할 때는 반드시 이사주는 식신이 없기 때문에 식신이 올라올 때만 싸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식신이 사주 어딘가에 있었다면 늘상 전투력은 확실히 보장이 되어 있는 건데 이사주는 식신은 없어요. 요게 좀 문제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뭘 하려고 자기가 큰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반드시 운에서 식신이 들어와 줘야 돼요. 근데 올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뭔가를 더 해볼 수 있어요. 국회의원을 한 것도 이미 이 식신을 활용한 거지만 당내에서 뭐를 해보려고 할 때도 이 식신을 또 활용하겠죠. 올해 식신운이 들어왔으니까요. 6월에 조기 전당대회가 열린다면 당대표 가능성이 있는 운일까요? 6월에? 정관이 올라와야죠. 안 되죠. 조기 전당대회가 언제 열릴지는 나는 그런 건 모르겠는데 이 사람한테 운이 가려면 8, 9월에 돼야 운이 가요. 왜냐면 8월에 식신 또 싸워야 될 거고 싸우면 이기겠죠. 9월에. 그러니까 시간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가가 이제 중요한 거죠. 이 사람한테 시간 스케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여기까지 할게요.